팀 프로젝트 한약 분쟁에 대한 연구 제6조 박상혁, 박용현, 서준원, 유문조, 임준호, 조윤영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유문조입니다. 저희 학습 목표는 1993년부터 한약 분쟁이 어떻게 진행됐고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를 안다. 그리고 한약 분쟁의 원인을 알고 이해한다. 그리고 한약 분쟁이 한의학계에 미친 여파와 현재 한약에 대한 권리가 어떤 상황인지 이해한다. 그리고 한약 분쟁으로 생겨난 새로운 제도나 법규는 없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향후 한약 분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고 한약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먼저 한약 분쟁을 연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한약 분쟁을 연구하는 이유는 1993년부터 진행된 한약 취급 주체에 대한 약사회와 한약협회의 분쟁을 말하는데 협의적 좁은 의미로 봤을 때는 지금 종결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 한의학계는 아직 한약사와 한약의 조제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이제 천연물 신약과 같은 이유로도 이제 의료윤리와 문제나 이제 천연물 신약 문제 때문에 그 양의학계와도 이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약 분쟁과 관련된 유사한 사항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어서 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다시 한약 분쟁과 같은 비슷한 사건이 재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알아봐야 하고요. 그래서 이번 연구는 한의대생이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한의학 관련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상황을 타개해 갈지를 좀 알아보는 데 의의를 줄 수 있습니다. 이제 한약 분쟁의 배경과 진행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소득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제 따라서 보약과 같은 한약은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약사들이 한약 조제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약은 식품이 아닌 건강 기능 약으로서 규정되어 있긴 했지만 취급 분류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이제 약사들이 이제 한약 조제권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약사의 한약 조제권 인정 여부를 두고 이제 정부가 결국 약사의 한약 조제는 금지한다라는 이제 법을 통과시켰고 따라서 이제 한의사들이 만들었고 한약사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학 분업 실시 이후 3년 이내에 한약사 제도를 한다는 게 협의안이 발표되었고 이제 따라서 한약학과를 다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보건복지부가 한약사 시험의 자격을 이제 부여되는 한약학과를 이제 의미를 축소시켰고 약대 학생에게도 한약학에 대한 것을 95학점을 넘으면 한약사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약사는 한약 주제권을 가져오지 못한 점에 대해 한의학계는 한약사 제도에 대해 이제 서로 불만을 갖게 되었고 약사회는 이제 파업을 했고 한의사협회나 한의대생들도 이제 집회를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약국도 파업을 하고 한의원도 휴진을 하는데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이제 한약사 제도를 둘러싼 갈등에 정부는 이제 한약사 면허 시험의 응시 자격을 한약과 졸업생으로 이제 제한하고 약대를 5, 6년제로 하는 한약 관련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종합 대책에 따르면은 약학과 재학생과 졸업생의 이제 한약사 응시 자격을 제한하되 이제 그 당시 약학과 재학생은 한약사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줬고 그래서 근데 이제 약사협회는 이런 거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파업과 항의 집회를 하다가 1997년 11월 28일 이제 개정 약속법을 인정하면서 이제 분쟁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이제 한약 분쟁의 결과와 여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한약사 시험의 응시 자격에 대한 분쟁이 마무리된 후 정부는 이제 한약값을 떨어뜨리는 방침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약이나 정책으로 한약학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것을 우려해서 이제 보건소 등에서 한방 담당하는 기관들의 대우를 좋게 해줬고, 그리고 대체 복무도 이제 공중보건이라고 하는 것으로 편입시켜주면서 이제 공중보건위에 한의사를 포함시켰습니다. 이런 결과적으로 보면은 양방 의학 분업은 99년에 이루어지긴 했지만 한방에서 의학 분업은 결국 아직 한의사와 한약사의 대립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약 분쟁의 해결과 예방에 대한 토론에 대해서 이제 고찰을 좀 해볼 건데요. 한약 분쟁의 해결과 예방에 관한 토론에서는 약사들은 한약 조제권을 한의사에서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한방 의학 분업을 주장하였으나 결국 약사에게 가지 않고 한약사 제도를 신설하게 되는데 이제 새로운 제도가 신설되게 했습니다. 한약사 제도는 현재 양의사와 약사의 관계와 동일한 식으로 이렇게 한의사는 처방권만, 한약사는 이제 조제권을 갖는 식으로 하려고 했으나 한의사들이 반발이 엄청 심해서 결국 한의사와 한약사 현재는 모두 한약 조제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약사 제도가 양측 의견을 중재하여 논란을 잠재우었지만 그 과정에서 표출된 많은 불만과 극심한 갈등, 결과적으로는 이제 기형적인 상태가 되어버린 한약 조제권 현 상황을 보면은 결국 적절한 대책이 아니라 결국 갈등을 막기 위한 임시 방편에 불과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한방 의학 분업은 어떻게 진행되었어야 옳은 방법이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본 게 아니라 토론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의견은 한약 분쟁이 이제 한약 조제권을 뺏어가기 위해 한방 의학 분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약사회의 무리한 주장으로부터 시작되었을 만큼 애초에 당시 상황에서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도 양방과 같은 방식의 의학 분업은 한의학계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원래 같았으면 없었어야 할 한약사라는 직업을 이제 결국에는 한방 의학 분업이 추진되지 않았으면 없었어야 할 한약사라는 직업이 그냥 아예 없었어야 했다가 더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의견이 하나 있고요. 다른 의견은 최종적으로 양방 위주의 교육을 받은 약사에게 한약 조제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 한의학적 원리를 배우고 한약을 제한적으로 조제할 수 있는 한약사라는 직종을 신설하면서 국민 건강권 침해를 막을 수 있었다라는 것에 의의를 두는 사람들은 한약사 제도를 이제 기형적인 상태로 두기보다는 한약사와 한의사의 권리를 잘 조율하여 한방 분업을 점진적으로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의견에 동의하지만 이런 임시방편식의 결과가 계속 그대로 간다면은 결국 밑에서 잠재적으로 쌓여있던 갈등이 또다시 초래될 수 있으며 이는 제2의 한약 분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코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장 대책이 안 보이더라도 서로 의견을 조율해 나가며 해결책을 찾는 방식으로 상황에 대처 나가야 된다는 세 번째 의견이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한방 의학 분업 진행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급한 분업과 양방식의 의학 분업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제 이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한의사 수에 비해 한약사 수가 너무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양방식의 분업은 오히려 조금 더 기형적이고 안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사는 양방 의사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하고 시장의 범위가 작기 때문에 분업으로 얻는 이점이 적어서 한의사들을 설득할 명분도 되게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한약사 대신 약사들에게 조제권을 줄 수도 없는 것이 너무 양방적으로만 공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방적인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약사협회 주장처럼 주는 것은 이제 오히려 한방을 처방하는 것보다 건강을 해칠 우려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자면은 한방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방과 다른 차원의 분업이 필요하고 그리고 한약사 제도를 조금 줄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라 결국 한약사를 줄이고 그 약사에게 주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 조의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